남편이 떠난 뒤 나는 혼자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집은 그대로였고 식탁도 시계 소리도 예전과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신발장에 신발이 하나 줄었을 뿐 집은 아무 일 없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가 나를 붙잡고 있지는 않았는데 나는 점점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느껴진 건 아니었습니다. 아무 일 없는 날들이 여러 번 지나간 뒤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같은 자리에 앉고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같은 뉴스를 보면서도 마음 한쪽이 자꾸 비어가는 느낌. 그때쯤에서야 나는 예전 시간을 자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았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조용히 관리되고 있었다는 걸. 아무도 그걸 문제라고 말하지 않았고 나 역시 그걸 문제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들 어머니 생각해서 그 말만 했으니까요. 그땐 몰랐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 게 물건도 자리가 아니라 내 차례였다는 걸. 나는 늦은 나이에 재혼을 했습니다. 외로워서도 아니었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같은 수업을 듣던 사람이었고 수업이 끝나면 늘 같은 쪽으로 조용히 걸어 나오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서로에게 큰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속도로 하루를 걷는 사람이라는 느낌. 그렇게 6해를 함께 살았습니다. 서로의 생활을 크게 바꾸지 않은 채로 각자의 자리를 지키면서요.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난 지도 벌써 3해가 지났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6해는 내가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땐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있었기에 내가 여전히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는 걸. 남편이 떠난 뒤 아이들이 자주 왔습니다. 반찬을 들고 왔고 약 봉투를 정리해줬고 병원 예약도 알아서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안 되죠. 이제는 저희가 챙길게요. 그 말이 그땐 참 고마웠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참 편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하면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그날 밤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다가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안 해도 되나. 편해졌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조금 불편했습니다. 고마운데 괜히 미안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편해졌는데 마음은 더 자주 잠에서 깼습니다. 그땐 이게 도움인지 대신함인지 아직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이미 날짜와 시간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오시면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입에서 무언가 나오려다 멈췄습니다. 나는 사실 그날 말고 다른 날이 더 편했습니다. 하지만 괜히 말을 꺼냈다가 번거로운 사람이 되는 것 같아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한 번 넘기고 나니 다음엔 더 쉽게 넘기게 됐습니다. 말하지 않는 게 습관처럼 붙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밥을 먹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결정해서 빠지기 시작했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습관이 된 침묵은 나중엔 선택이 아니라 성격처럼 남는다는 걸. 그 다음은
집에 사람이 오가는 문제였습니다. 누가 오고 얼마나 머무르고 어디서 자는지 이번엔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말은 늘 공손했지만 결정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나는 항상 나중에 알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상한 건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도 없고 험한 말을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점점 집의 한 사람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밀지 않았는데 나는 거실 한가운데에서 벽 쪽으로 말이 오가는 자리에서 듣기만 하는 자리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말은 꼭 해야 하나? 지금 말하면 분위기만 이상해지는 건 아닐까? 어머니, 그건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이미 다 정해진 얼굴들이었으니까요. 또 한 번은 말을 꺼내려다 컵만 들었습니다. 그날도 아무 일은 없었지만 나는 또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편해졌습니다. 갈등도 없고 분위기도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나도 함께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편해졌는데 나도 같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아주 사소한 날이었습니다. 내 생각을 말하려던 순간 누군가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그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사실 그 말은 처음 듣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들었던 말이었고 그전에도 그냥 넘겼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왜인지 가슴에 그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아마 그전까지의 모든 침묵이 그날로 모였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 순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는 보호받는 사람이 아니라 관리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걸. 그날 밤 나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직접 결정할 것, 미리 정해진 건 따르지 않을 것, 내 일정은 내가 말할 것. 다음 날 명절 이야기가 나왔을 때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날 말고 이 날이 더 편해.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말을 하고 나자 방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시계를 봤고 누군가는 물컵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이 잘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이 달라 보이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집, 같은 식탁, 같은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자리에 앉았을 때 어제보다 조금 덜 작아진 내가 느껴졌습니다. 모든 게 한 번에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색한 침묵도 있고 불편한 표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이제 다시 내 인생의 자리에 서 있다는 걸. 남편이 떠난 뒤 나는 아내가 아니게 됐고 그리고 누군가의 결정에 조용히 따르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누가 시켜서 된 것도 아니었고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일이 흘러갔고 내가 없어도 집은 잘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빠져 있어도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는 자리를 내 자리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트에 한 줄을 적고 내 입으로 한번 말하고 나니 알게 됐습니다. 자리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앉는 거라는 걸. 아직도 모든 결정이 내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조심해야 할 말도 있고 삼켜야 할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적어도 내가 빠진 채로 결정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라고 말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한 문장이 집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내 숨쉴 자리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나는 여러 번 작아질 겁니다. 습관처럼 말을 아끼고 괜히 분위기를 살피는 날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압니다. 다시 커지는 건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작아지지 않으려는 작은 선택이라는 걸. 오늘도 나는 내 자리에 앉습니다. 조금 서툴지만, 조금 느리지만 분명히 내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자리를 내 인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해서 여기까지 온 건 아닙니다. 이런 일은 소리 나지 않게 많은 집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말하지 않아서 사라진 자리들, 결정하지 못한 채 넘겨온 시간들, 그리고 늦게서야 자기 자리를 다시 찾는 사람들. 이 채널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더 있습니다. 크게 울지 않아도,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아도 그저 살아온 시간의 결로 남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당신 마음에 머물렀다면 다른 이야기들도 천천히 만나 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기록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